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오늘 오전 8시 8분 발사됐습니다.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심우주 탐사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네,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우주 밖 탐사에 나선 다누리에 대해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지난 6월에 저희가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또 네. 이렇게 올 한 해 안에 이렇게 또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일단 8시 8분쯤 발사가 됐는데 올 한 해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사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우주 개발 사업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예.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지구 중력권 내에서의 그 인공위성 개발이라든가 막 발사체도 그 정도 순에서 네. 발사를 했던 거고요. 처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권 밖으로 나가는 그 비행체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또 다만 이제 명칭상 우리가 누리호하고 누리호는 사실 인공위성 발사체고 네. 다누리는 인공위성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단지 차이가 뭐냐면 지구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달 상공에서 달 궤도를 돌면서 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인공위성 기술은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누리 그 위성을 개발할 때도 실제는 위성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죠. 그 외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아마 비행을 하면서 아마 제대로 되는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네네. 많은 분들이 그 발사되는 장면을 함께 보셨을 겁니다.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시기적으로? 예,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예. 그 1단과 2단이 분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영상을 봤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단, 2단 분리한 다음에는 이제 페어링이 분리하고 그 다음에 2단과 다누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2단과 다누리가 분리하는 곳이 지구로부터 한 1650km 정도에서 분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제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됐고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X에서 왜냐하면 발사체를 운영을 스페이스X가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마 그런 분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아마도 남아프리카에 뭐 추적소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우리 발사체 같으면 우리도 뭐 이전에 보면은 뭐 제주도에도 추적소가 있었고 팔라우 태평양상에도 추적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X는 또 미국에서 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분리에 대한 데이터를 스페이스X로부터 항공우주연구원 그 임무운용센터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분석 중입니다. 지금 소식이 막 들어왔는데 네. 달 탐사선 다누리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는 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았으면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성공 지점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아마 이제 성공적으로 분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신이 됐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달 전이 궤적을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잘 전이 궤적을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이 초속 한 10.95km 정도. 네. 그러니까 10.95km/s 정도의 속도를 얻어야 됩니다. 자세하고. 근데 실제로 그거보다 못 얻게 되면은 그거보다 낮은 속도를 얻으면은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죠, 얘가. 예. 그리고 그거보다 그렇죠. 큰 속도를 하게 되면 이제 밖에 방향, 우주 방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어차피 발사체가 이렇게 정확한 속도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거보다 더 크거나 더 작은 속도를 얻게 되면 예. 우리가 그 전체 궤적에 대한 보정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아침 10시에 만일에 정확히 10.95km/s를 얻으면서 들어가 있으면은 기동이 필요 없지만 그 속도를 못 얻거나 방향이 틀리면은 이제 기동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현재 내일 모레 아침에 기동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이 다누리가 발사한 뒤에 약 1시간 정도 지난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 정도 지난 9시 40분쯤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예, 과기부 그리고 오후에 2시쯤에 브리핑을 열고 이 다누리가 예정된 비행 궤적에 계획대로 들어갔는지 궤적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발사가 되는 내용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 저희가 애초에는 1시간 정도 뒤에 첫 교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늦춰진 것은 뭐 큰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아니라고 봐도 첫 될까요? 번째에서는 좀 놓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그 궤적을 그릴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마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예정보다는 그래서 아마 1시간 30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가능했던 거로 보입니다. 네네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누리호가 지금으로 보면 이 발사하는 그 발사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지금 스페이스 X의 발사체를 이용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 똑같이 1단 분리, 2단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분리되는 건데 그 위성이 지금 다누리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이전에 이제 누리호에서 이게 한번 실패했을 때는 누리호 역시도 그 궤적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 분리가 또 예, 예. 문제가 생겼던 거고, 네, 네, 네.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그게 달 궤적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호를 그 이제 쐈을 때 예. 인공위성을 700km 고도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700km 고도를 올리려면은 얘가 이제 마지막 그 로켓이 3단이, 그 당시에 네. 누리호는 3단이었고, 왜냐하면 1단이 작기 때문에 3단까지 근데 지금 겁니다. 2단까지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죠. 1단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팔콘 9은 1단이 한 775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발사체는 300톤이었고요. 추력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 팔콘 9이 네, 훨씬 성능이. 출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아하.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누리호 가지고 왜 그러면 그러니까요. 달 궤도선 못 쏘냐. 네. 근데 우리 누리호는 700km 고도에 원하는 속도가 초속 7.5km였어요. 그것도 작년에 했을 때는 3단 엔진의 그 탱크, 그러니까 추진제 탱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속도를 못 얻어서 결국 인공위성이 추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올해 6월 20일에 쐈을 때는 정확히 7.5km/s를 얻었죠. 그래서 원하는 그 원궤도를 돌게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 우주로 나가면서 어떤 달 전위 궤적을 우리가 통해서 달 궤도로 나중에 돌아오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지금 분리할 때 속도가 10.95km/s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크죠. 그러네요. 7.5보다도.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리호 가지고는 이런 속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누리호를 가지고 달 탐사를 하겠다 그랬으면은 거기다 4단을 하나 더 얹어야 되죠. 그럼 아주 그러게요. 좀 복잡하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호는 못 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59km를 초속을 얻으려면은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만일에 얻질 못하면 얘가 자기 원래 전위 궤적에 달 그렇죠. 전위 궤적에 정확히 못 들어가요. 그럼 얘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지구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네, 궤적이 원하는 궤적에 못 예.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보다 크면은 오히려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하죠, 자꾸. 그래서 정확하게 10.95 km/s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궤적을. 이 궤적을 약간 틀린 거를 맞춰서 이제 지금 다누리에도 30톤 엔진과 30톤 엔진 4개 네. 추력이 예. 그리고 4.5톤, 4.45톤 엔진 8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소형 스로스터 추력기라고 그러는데요.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정할 수 그렇죠, 있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현재 계획은 아마 모레 아침 10시쯤에 예.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서 원하는 달 전위 궤적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좀 보정할 필요 없이 이미 잘 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제일 좋은 건 그런데 그 정도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팔콘 9이 얼만큼 정확하게 연소를 해서 쏴주느냐. 그 속도를 10.95km/s를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누리호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우리가 2030년에 달 착륙선을 올릴 때는 그 누리호 개량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누리호 개량형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개량형은 아니고요. 예. 지금 2030년에 하겠다는 건 또 다른 발사체예요. 그건 차세대 발사체라고 그래서 현재는 75톤짜리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100톤짜리
5개를 뭉치 클러스터링합니다. 그럼 500톤이 되는 거죠. 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큰 발사체로 지금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달까지 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인공에서 그 발사체를 할 때 달 궤도까지 발사체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쵸. 어느 정도까지 위치까지 얘가 올려주면 나머지는 위성이 이제 원하는 궤도로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 요소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저희가 영상으로 쭉 보면서도 시속 10,000km에서 20,000km도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빨리 도착하겠다 싶은데 넉 달 반이 걸린다고요? 네네네. 그게 뭐 궤적이 직선으로 가지 않고 나비형으로 궤적을 간다 이렇게 하던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1969년에 아폴로 유인 달 탐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때는 3일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전이 궤도라 그래서 그냥 거의 직접 이렇게 돌면서 직진 바로 직접 가는 코스로. 거죠. 예. 그렇죠. 대신 얘는 연료를 엄청 많이 소모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료를 많이 소모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 비행체가 엄청 커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지구, 태양, 달의 중력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갈 때 태양 중력을 이용하고 지구 중력이 잡히면 지구 중력과는 지구 중력을 이용을 해서 얘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달 궤도까지 2단에서 분리를 해서 준 추력까지 계속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지금 저희가 뭐 자동차 운전할 때 연비 운전할 때 이렇게 밟다가 떼면 그대로 가는 그렇죠.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관성으로 겁니까? 계속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공기 마찰 이런 게 없으니까 처음에 줬던 관성력만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걸 그러면 각 나라마다 탐사선을 발사를 할 때 궤적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는 왜 3일 조금 넘게 3, 4일 만에 갔느냐. 그건 왜냐하면은 사람이 탔잖아요. 사람이 탔는데 이게 우주로 가게 되면 우선 지구권에도 벤 앨런 벨트라고 어마어마한 그 우주 방사능대가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통과를 해서 계속해서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우주 방사선을 맞으면 바람이 그쵸. 되게 그쵸. 쉽다고 인체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해롭겠죠. 네. 그래서 우주 방사선 때문에 3일 만에 3일 정도에 빨리 가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직접 투입을 한 거고요. 연료를 많이 쓰면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위상 전이 궤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한 서너 바퀴 돌면서 달 궤도에 도착을 하는 얘는 이제 한 달 정도면 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연료가 이제 아까 전이 궤도 직접 전이 궤도보다는 적게 들지만은 지금 우리 달 궤도보다 훨씬 연료가 더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궤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뭐 위성체를 크게 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위상 전이 궤도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위성체를 굉장히 작게 할 경우에는 연료를 탑재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탄도형 전이 궤적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비형 형태로 뱅뱅 돌아서 팔자로 돌아서 달 궤도로 들어가는 거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설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사도 우리 한국 연구팀 굉장히 뭐 영리하다라고 뭐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궤도 설계 방식이 또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일본도 달 탐사할 때 이 궤적을 쓴 적이 있었고 히텐인가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그레일이라는 달 탐사선, 달 궤도선 쌍둥이 달 궤도선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네. 그때 이거 똑같은 궤적을 그렸어요. 거의 똑같은 궤적을 그렸고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갈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지구에서 보면 초승달 해당하는 위치에 달이 있을 때 들어갔던 거고 우리는 하승달 위치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지구와 달의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중력이 평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점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연료를 좀 더 절약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지금 아주 정확하게는 어쩌면은 30% 가까이 연료를 더 절약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이게 선택을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한 게 경제성 면도 있지만 그 위성에 탑재된 것들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가 많게 되면 무게가 올라가면은 얘가 이제
제어를 하는데 굉장히 연료를 많이 쓸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뭔가 네네. 들어가는 게 더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이게 더 무게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근데 지금 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섀도우캠이라고 그 예. 이제 나사가 관리를 해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만든 건데요. 네. 예,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9년이니까 지금 50년 넘어서 반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달 유인 탐사를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달 착륙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섀도우캠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섀도우캠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극지로 가면 우리도 네. 이제 남극 북극 가면은 백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아예 그 겨울 같은 때는 그렇죠. 하루 종일 껌껌하죠. 네, 이게 네, 네.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할 수 있게 그래서 섀도우캠 그림자 카메라다. 아. 이제 그런 걸 실어 가지고 이제 착륙지를 우리가 왜냐면 그쪽이 대부분 다 얼음이 많으니까 얼음이 예. 많다는 얘기는 이제 물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이 그런 카메라를 지금 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탑재하다 보니까 또 설계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원래 550kg을 예상하고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기본 인공위성이 차세대 중형위성이라는 그 위성을 그 어떤 모태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의외로 이제 중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면 연료를 더 늘어나는 거죠. 배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를 줄이면서 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지금 이 탑재가 되는 6개 중에서 말씀해주신 섀도우캠이 나사에서 개발한 거고 그 외 5개는 모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거라고요. 네, 어떤 네, 네. 것들이 있죠? 지금 그 항원에서 개발했던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어요. 고해상도 해상도가 카메라. 한 2.5m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2030년에 현재는 달 착륙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 착륙을 어디에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조사하는 이게 그 여러 가지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어떤 연구 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착륙 지원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그래서 야 여기는 돌이 너무 많아서 착륙 못하겠다. 뭐 여기는 어떤 경사가 너무 심해서 여기 착륙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륙 지형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 광시야 평광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카메라 기계들이 많은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착륙을 잘 하기 위해서 카메라들을 많이 두는 겁니까? 그 평강 카메라는 걸 우리가 그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평강 효과를 위한 그 예.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달 표면에 이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포괄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그래서 아마 상당히 나중에 뭐 지구 그 달 자원 탐사에도 또 도움이 되지 자원 않느냐 탐사에도.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탑재체 중에 하나가 우주 인터넷입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로 우주와 우리 이 지구와의 인터넷 교신을 또 평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도를 하려는 건 그냥 아닙니까? 우주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 지금 다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누리에서 그 스페이스 인터넷 그 이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성할 수 있는 계기를 다뤄가지고 네.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겠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서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다이너마이트. 이런 그 곡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거기서 생성을 해서 다시 지구로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들어보겠다. 그럼 이제 그런 그 일종의 통신기기입니다. 네. 이게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그렇게 여태까지는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다들 그냥 흥미롭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뭐 이 폴캠 아까 말씀하신 예. 평광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달 착륙 지역을 찾기 위한 그 고해상도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달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마선 분광기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 과학자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예. 달의 달을 과학 분석하기 연구라고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도무지 달은 어디서 출발했고 예. 뭐 언제 생성했으면 달과 지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달에 그 예를 들면 달이 이렇게 이런 인력 땡기고 이런 주고받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만조 이런 그쵸. 것도 이제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것도 대부분 다. 그래서 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구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지구의 어떤 이런 원리, 과학 네. 원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장비. 네. 뭐 저희가 뭐 그 비행기에서 인터넷 하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네. 이러다 조만간 나 우주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뭐 보세요? 비행기에서 하는 건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X에서 그 스타링크라 그래서
12,000기를 지금 띄우는 목적으로 지구 저궤도에 현재 벌써 한 2,600기 이상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오늘 우리가 그 스페이스X에서 팔콘 9 가지고 우리 그 지금 다누리 쐈잖아요. 예. 뭐 보통 지금 요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 계속해서 스타링크 쏩니다. 한꺼번에 40대에서 한 50대 이런 식으로 계속 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 인터넷을 세계 곳곳에 빈틈없이 제공할 수 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누리 겉모습을 보면 일반 위성이랑 흡사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이긴 같은 위성인데 네. 약간 일반 위성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도 인공위성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달 궤도에서 작동을 하는 거고 일반 인공위성 우리가 지구 궤도에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이 평균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쵸. 아무리 시그널이라도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통신을 일반 위성이 가지고 있는 통신을 가지고는 통신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도 일반 우리가 지상 안테나 같으면은 보통은 한 뭐 10m 직경 10m 안팎의 안테나 가지고 디시 안테나 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얘는 지금 우리 여주에다가 딥스페이스 심우주 통신 안테나를 세웠어요. 그래서 얘는 직경이 35m 정도 되고요. 현재는 이 여주에 세워 있는 그 심우주 안테나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 만들어 가지고 아직 검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섀도우캠을 우리 다누리에 실어주는 대가로 미국에서는 그런 심우주 통신을 자기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 골드스톤이라는 곳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안테나들이 직경이 한 70m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우주 통신을 거기서 제공해줘서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궤도까지 달 궤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마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요. 우리 여주에서 그 심우주 네트워크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겠죠. 네. 네네. 이게 4개월 가량이 걸려서 올해 12월 16일에 이제 궤도에 진입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잘 확인이 되고 그 후에 12월 31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임무를 시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 달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거를 계적 설계를 할 때 네. 원래 그 12월 무조건 7월 31일부터 9월 그 7일 사이에 발사하면 네. 도착하는 건 12월 16일 날 달궤도에 네.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2월 16일 날 달궤도에 도착할 때는 달 주위 궤도가 달의 근지점은 한 100km지만 그 원지점은 한 8만 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기동을 해줍니다. 기동을 해가지고 그 원궤도 고도 100km의 원궤도로 축소해줘요. 감속을 해가면서 그런 것이 2주 동안 그런 그 감속 기동을 해줘가지고 100km의 원궤도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12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0km의 원궤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그때부터 1월 한 달 동안 약 한 4주 동안 뭐를 하냐면 시 운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운전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보냈던 그 여러 가지 그 보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장비들을 우리가 버스라 그러면 또는 플랫폼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플랫폼들이 뭐 예를 들면 파워는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또 해보는 그렇죠. 거죠. 통신은 제대로 되는지 뭐 예를 들면 자세 제어는 제대로 네. 되는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은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정상 임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네네네. 2월 초부터 그럼 언제까지?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12월 말까지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연료를 우리가 실은 게 그 정도까지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네. 있죠. 그래서 만일에 기동을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적게 했다. 얘가 투입한 것이 굉장히 정확히 들어가서 그러면은 연료가 더 남으니까 네.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좀 알기 쉽게 그러면 그 이후부터 2월부터 하는 임무가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현재 계획은 우리가 12월 16일 날 달궤도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3일이 그 달의 하지예요. 극지방에서. 그러다 네. 보니까 달의 하지에 지금 그 섀도우캠 가지고 영구 음영 지역을 이제
촬영해 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날짜에 맞춰서 네. 현재 들어가는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2030년에 달에 착륙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도 이제 전체 달 지형에 대해서 촬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어느 위치에 우리가 착륙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냐.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그런 것 옛날에도 다 초기에는 달 궤도선 먼저 띄웠습니다. 달 궤도선 띄워서 전체 달의 지표면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고서 착륙 위치를 정해가지고 이제 갖다 착륙을 하는 거죠. 달 네. 궤도선이라는 것과 달 탐사선이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탐사라는 건 궤도선이라는 건 달 상공에서 뱅뱅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예. 착륙 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 지표면에 착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착륙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다 탐사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 탐사하는 아하. 거죠. 그러니까 얘는 궤도에서 그러니까 상공에서 탐사를 하는 거고 지금 얘는 다누리는 궤도선이겠네요. 그렇죠. 예. 궤도선인데 그냥 포괄적으로는 탐사선이고 얘는 착륙을 안 하고 궤도에서 상공에서 운영이 되면 궤도선이고 착륙을 하면 착륙선이 되는 거죠. 궤도선과 착륙선이 있고 이 두 개를 포괄하는 것이 탐사선. 탐사선이다. 우리는 2030년에 네, 그 그러니까 탐사선을 그렇죠.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착륙선을 보내는 거죠. 착륙선을 우리는. 보내야 뭐 한다. 탐사선이라도 상관없어요. 예. 포괄적으로는 지금도 탐사선이고 그렇죠. 착륙선도 탐사선이다. 예. 그렇지만 조금 세분화하면은 궤도선과 착륙선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네. 교수님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지금 이 다누리 보내는 것을 올해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 7개 중에로 꼽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어떤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탑재체 결국은 이걸 보내는 거는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우리가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 발사로 인해서 비행사가 달 착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국가 위상제고나 결국 미소 강대국의 그 우주 경쟁을 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먼저 달을 탐사를 해서 달 기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자원을 획득을 하자. 그래서 예. 뭐 이런 언론 그 매체에 보면은 뭐 달에는 뭐 예를 들면 히토류도 많다, 뭐 그렇죠. 헬륨수리도 많다. 그래서 뭐 100만 톤 이상 내장이 돼 있다. 뭐 지구 전 인류가 20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 추출해내는 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우주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 뭐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국가, 정부 주도로 했지만은 아마 올부터는 당장 지금 일본의 아이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그 달 착륙선을 지금 보내요. 그리고 UAE라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그 착륙선 안에다가 로버를 실어서 얘가 착륙을 하면은 로버라가 월면차라고 그래서 얘가 바퀴 달린 차가 이제 표면을 이동을 해서 예. 달 지표면에 샘플링을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돌이면 돌, 암석이면 예, 예, 암석 예. 뭐 이런 거 다 찾아오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달 탐사를 하면서 가져온 그 암석이 무게가 300kg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지구로 귀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서 어떤 달의 특성, 예. 뭐 이제 달 자원이 뭐가 있냐, 달엔 물이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예. 연구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예.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많은 그 스페이스 그 스타트업, 그 뉴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런 우주 자원 탐사에 나섰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돈이 된지 안 된지는 시간이 더 흘러봐야 됩니다. 지금은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리스크가 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 오늘 오전 8시 8분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부디 성공적으로 잘 궤도에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